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마감 임박 60분의 승부 출발합니다. 한수정입니다. 우크라이나 사태로 글로벌 시장 전반적으로 타격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내 시장도 마찬가지고요. 네, 미국 시장은 간밤에 대통령의 날로 또 휴장을 하게 됐습니다. 이에 따라서 더욱더 미국 시장 준비해야겠다라는 분들도 많으신 것 같습니다. 미증시에 투자하고 있는 이른바 서학개미들이 선제적으로 매매에 나서면서 오늘 밤 열릴 미증시 대응을 발빠르게 하고 있는데요. 대부분의 국내 전문가들은 이런 지금의 우려가 일시적일 것이다라고 판단을 하고 적극적인 대응을 하기에 나서기를 바란다고 조언을 하고 있습니다. 현금 확보를 해놓더라도 또 매일 열리는 시장, 또 내일은 어떤 종목을 매수해야 될지 궁금하신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요. 저희 마감 임박 60분은 승부에서 전략 세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수 상황부터 확인해 보시죠. 네, 코스피 지수 보겠습니다. 1.45% 하락을 하고 있고요. 2,703.97포인트 거래되면서 2,700포인트 회복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장중에 저점 2,960포인트 기록을 했고요. 2,704포인트까지 2,703포인트 현재 거래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수급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개인들만이 코스피 시장에서 매수를 해주고 있고요. 7,815억 원을 담아주고 있습니다. 기관과 외국인의 동반 매도세 코스피 시장에서 확인되고 있는데요. 3,557억 원, 외국인이 4,623억 원 매도 우위 보여주고 있죠.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위부터 5위까지 역시나 삼성바이오로직스만이 빨간불 켜고 있는데요. 0.91% 상승하면서 1시간 전보다 소폭의 상승세 더 키워나가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LG에너지솔루션, SK하이닉스까지 1% 넘는 2% 안팎의 하락세가 나오고 있고요. 6위부터 10위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나머지 종목들 모두 파란불 켜고 있는 가운데 네이버가 2.36% 조정이 나오면서 31만 50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LG화학이 4.06%, 현대차, 삼성 SDI도 2%대 약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 코스닥 시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네, 코스닥은 1.65% 하락하면서 869.70포인트의 거래가 되고 있고요. 역시나 장중 저점 기록하고 그래도 오후장으로 들어가면서 조금씩 힘을 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869포인트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수급상을 체크해 보시면 기관들의 매수세가 오후장 들어가면서 들어와주고 있죠. 개인들이 325억 원, 기관이 221억 원 소량 담아주고 있고요. 외국인이 578억 원을 코스닥 시장에서 매도하고 있습니다. 코스닥 10종 상위 종목 1위부터 5위까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1%대 강세가 나오죠. 64,20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에코프로비엠이 1% 가까운 상승세, LNF는 2.40% 상승하고 있습니다. 펄어비스가 0.42%, 카카오게임즈 2.37%로 다소 약한 모습 보여지고 있고요. 6위부터 10위 확인해 보시죠. 네, 위메이드부터 첨보까지 모두 파란불 켜고 있는 상황이고요. 첨보가 아까 전에는 빨간불이었는데 지금 파란불로 전환이 됐습니다. 위메이드 4%대 하락세 보여지고 있고 셀트리온 제약 역시 지금 하락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HLB 3%대 약세, CJ ENM은 0.69% 하락하고 있습니다. 지수 상황 살펴봤습니다. 네, 시장은 종목이 상승했다가도 다시 하락으로 전환이 되고 왔다 갔다 혼조세를 보이고 있고요. 지수 자체는 계속해서 저점 그 안에서 움직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럴 때 또 어떤 든든한 지지자가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요. 내일 앱음 함께하겠습니다. 민경철 위원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매일 아침 상한가를 꿈꾸면서 일어나는 전문위원 민경철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위원님께서 나오셔서 항상 전쟁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 지금 계속 전쟁 리스크 우려가 시장을 좀 지배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네. 코스피도 2,700포인트 아래로 무너지게 됐는데 강세를 보이는 업종들도 있습니다. 지금 시장 좀 분석을 도와주실까요? 네, 일단 전쟁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라는 저의 논조는 변함이 없습니다. 지금 공식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우크라이나의 그 일부 지역이 지금 공식적으로는 우크라이나 땅이지만 비공식적으로는 이미 정부가 반군에게 점령당한 곳이거든요. 그래서 비공식적으로는 우크라이나 정부의 땅이 아니라
반군이 점령해서 이제 가지고 있었던 땅이었는데 그런 이제 땅들에 이제 우크라이나 군이 반란군을 제압하기 위한 과정에서 이제 무기를 사용한다든가 뭐 이렇게 위협을 가하는 과정에서의 러시아군이 반군을 지켜주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평화군으로서 진입을 하겠다라는 명목이고요. 이제 유럽과 뭐 미국에서는 너네가 이렇게 평화군으로 이제 들어가면 안 되는 게 아니냐라는 그런 목소리들과 함께 제재를 가하려고 하는데 러시아 입장에서는 우리도 여기에 우리나라의 천연가스가 들어간다. 우리나라 천연가스가 송유관이 그쪽을 거쳐서 지나가는데 그곳을 군사적으로 위협을 한다면 자국의 안보를 위해서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우리도 이것을 지켜야 된다. 이 군이 뭐 전쟁을 일으키기 위한 군이 아니라 이 반란군과 우크라이나 정부군 간의 중재를 평화적으로 하기 위한 평화군이라는 명목으로 지금 진군을 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공식적으로는 우크라이나 땅이긴 하지만 비공식적으로는 우크라이나 반군이 점령한 그 지역의 러시아 군인들이 좀 점령을 해 있는 상태다라는 네. 관점에서 아직까지 이러한 사태가 실제 전쟁인가에 대한 물으면은 전쟁은 아니다. 그리고 전쟁이 발발할 가능성도 저는 굉장히 극히 좀 낮게 좀 전망을 한다라는 좀 이야기를 남겨드리도록 하고요. 네. 자, 2월 24일 이제 뭐 우리나라 시간으로는 한 뭐 이틀 정도 좀 더 남았을 텐데 이때 이제 미국의 국무장관과 러시아의 외무부 장관이 만나서 장관급 회의를 하게 됩니다. 이때까지 힘겨루기, 기싸움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치열하게 진행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제 실제 뭐 전쟁을 일으키기 위해서 이런 뭐 군사적인 부분들을 뭐 이렇게 위협을 가한다라기보다는 전쟁은 일으키지 않을 거지만 협상 전 유리한 고지를 점령하기 위한 좀 강경한 발언들. 계속 이제 바이든 대통령도 지난주 2월 16일 침공 디데이다. 수일 내 전쟁 발발할 수 있다. 네. 이런 강경한 발언들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전쟁이 일어났나요? 아니죠. 일어나진 않았거든요. 자, 러시아도 이제 반군이 점령한 지역으로 우리가 평화를 위해서 이제 진군을 하겠다라는 명령은 내려졌지만 실제로 포탄을 쏜다든가 핵전쟁을 이루었다든가 뭔가의 뭐 요즘 전쟁은 육군으로 진행되는 전쟁이 아니라 그냥 미사일 쏘면은 다 끝나는 전쟁입니다. 근데 미사일 쏜 게 있나요? 아직까지 그런 뭐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전쟁의 국면까지는 가지 않았고 오히려 명목도 우리나라의 속료관을 지키기 위한 우리나라의 그런 안보를 지키기 위한 혹은 이 반군의 인권을 위한 이 반군들이 우크라이나 정부로부터 공격을 당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보호해주기 위해서 러시아 군인이 들어간다라는 러시아의 주장 하에 이런 뭐 군사적인 긴장감이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결과론적으로는 실제 전쟁은 발발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그러한 근거는 러시아도 핵무기가 8,000개, 네. 미국도 핵무기가 7,000개. 두 국가가 세계대전을 일으키게 되면은 뭐 전 세계뿐만 아니라 두 국가는 공멸하는 상황이 발생되기 때문에 이제 뭐 장관급 회담 전에 이런 군사적인 리스크도 부각됐을 때 우리는 관련주들 추격 매수가 아니라 차익 실현 관점으로 대응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제가 계속 이러한 부분들을 강조해 드렸는데 자, IPO도 우리 신규 상장 종목들도 그 기업들을 상장되기 전부터 비상장일 때부터 내가 이 회사를 키워왔던 사람들 여기에 시리즈 A, B, C 투자했던 사람들이 이거를 홍보를 잘해서 IPO해서 주가를 부양시켜서 털어내는데 어떻게 보면 그 목적이 있고요. 그리고 주식도 급등주, 작전주, 정치 테마주 이렇게 오랜 매집 끝에 대시세가 분출되는 종목들의 목적도 결국에는 바닥에 잘 매집을 했던 물량들을 이슈를 붙여서 고점에 털고 잔량이 남았으면 또 쌍고점을 만들면서 털고 또 잔량이 남았으면 삼중천정을 만들면서 고점에 한 번 더 털어내고 그리고 나서 물량이 다 정리되면 이 일련의 모든 이슈와 테마주로 부각됐던 그런 종목이 급락하는 현상들이 나타날 수 있는데 자, 어떻게 보면은 국제유가 폭등, 천연가스 폭등, 곡물 가격 폭등 이러한 부분들로 인해서 이제 선물옵션 시장에서 네. 아마도 막대한 천문학적인 수익이 났을 텐데 아직도 그런 잔량이
남아있기 때문에 네. 이러한 잔량을 처분하기 위한 일련의 과정으로서의 이런 군사적인 리스크들이 조금 부각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좀 이야기를 남겨드리도록 하겠고요. 네, 이런 관련주들로 이제 이야기를 좀 넘어가 볼까 봐요. 오늘 이렇게 이 영향으로 인해서 또 급등했던 나왔던 종목들이 있는데 그런 종목들 좀 차트를 보면서 분석해 주실까요? 네, 뭐 차트를 보면서 분석해 드려도 되고요. 일단은 뭐 종목 같은 경우는 뭐 국제유가 관련주, 우리 GSE, 뭐 대성에너지, 뭐 중앙에너비스, 그리고 한국석유 이런 종목군들이 네, 우리 이제 국제유가 상승에 대한 수혜주로서의 좀 시세가 분출됐습니다. 네. 자, 오늘 상한가를 기록한 GSE는요. 자, 최근에 고가를 뚫어낸 네, 새로운 역사를 쓰는 구간으로 이제 접어든 모습이고, 자, 우리가 이제 대성에너지 종목 같은 경우도 자, 이 전고점 영역대, 자, 이 추세 상단을 돌파하고 직전 고점 영역대까지 추가 시세가 나온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 자, 중앙에너비스 같은 경우도 자, 우리가 이 종목은 실제 우리가 수익을 내드렸던 종목인데 제가 아마 기억하기로는 자, 이날이었을 것 같아요. 이날 우리 주요한 저항 구간을 거래대금을 수반하면서 뚫어낼 때 아마도 우리 내일을 본 시간에서 대시대 초입입니다. 이야기를 드렸던 종목으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자, 어찌됐건 과거에 이 천정 영역대까지 지금 추가 시세가 나온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올라갈 때 따라잡으세요 했던 게 아니에요. 이거를 바닥에서 이제 막 상승 구간으로 접어들기 시작하는 이 시점에 우리 중앙에너비스, 우리 대시대 초입입니다. 이야기 들어서 수익 나고 또 빠져가지고 또 매수가 한 번 더 주고 수익 나고 또 빠져가지고 또 우리 저점에서 또 한 번 올라가면서 한 종목을 거래하더라도 네. 사골국을 끓여서 우리는 3번의 수익을 챙길 수가 있었던 종목이 우리 중앙에너비스 종목이 아니었나 싶고요. 자, 그리고 이제 한국 석유 종목도 제가 이거를 자 1월 18일 화요일에 이거 대시대 초입입니다라고 이야기 드렸습니다. 자, 국제유가가 과거 마이너스 유가 10달러 후반, 20달러 초반에서 지금 94달러까지 올라왔는데 자, 그 과정에서 국제유가 상승하면서 3만 원까지 올라갔다가 만 원까지 우리 1+2 행사를 마치고 나서 이제는 그 행사가 끝났습니다라고 공표한 시점이 제가 여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바닥에서 이중 바닥을 다지고 나서 거래대금 터지면서 이제 막 대시세 상승의 초입이다라고 이야기를 해드렸던 구간이 바로 자 1월 18일 화요일이었습니다. 한국석유 서울경제 내일의 붐이라고 유튜브에 검색하시면 제가 이때 목소리 높여서 우리 한국석유 대시세 초입입니다 막 이렇게 소리 질렀던 게 있습니다. 네. 근데 그때 임경철 위원님께서 왜 이렇게 한국석유를 대시세 초입이다 강조를 하실까라고 의문점에 드셨던 분들도 시간이 지나서 보니까 이게 지금 한 달도 지나지 않았는데 주가가 네, 정말 수십 %의 시세가 만들어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 폭등한 고점에서 사느냐 급락한 바닥에서 사느냐 우리가 뭐 기간 조정을 끝이고 이제 막 올라가기 시작하는 그 시작점에 사느냐 어디서 사느냐를 우리가 네, 판단을 한다면 고점 안 됩니다. 한번 잘못 물리면 우리 전문 용어로 깡통차기 쉽고요. 여기 바닥에서 공략을 하시면 이 기간 조정을 견딜 수가 없다. 하지만 고개를 돌리고 올라가기 시작하는 즉 시작점을 공략을 한다면 네. 짧은 기간 동안 단기 수익을 정말 빠르게 낼 수 있다라는 네. 취지에서 자, 국제유가 관련주들 올라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지금 매수하세요라고 이야기를 드린 게 아니라 1월달 네. 우리 러시아 전쟁 리스크 부각되기 시작하는 그 스물스물 올라오는 시점에 관련주들 처음으로 태동되는 시점에 저는 전부 다 국제유가 관련주, 식품 관련주, 천연가스 관련주 대시세 초입이다라고 오늘 말고 한 달 전부터 네. 말씀을 드렸고 그 결과는 수십 %의 종목 수익을 안겨드렸다라는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국제유가 관련주들 지금 다 저점이 아니라 고점 영역대에 위치했습니다. 전쟁 리스크 불식되면 차익 실현 떨어질 수 있다. 그리고 유가라는 게 오펙 국가들이 증산을 해버리면 유가는 떨어질 수가 있어요. 코로나가 풀리면 공급망 병목 현상이 해결되면서 중국이나 전 세계 공장들이 빠르게 돌아가면서 뭔가 경제활동의 부흥이 이루어지고 이때 되면은 환경 오염에 대한 문제들이 부각이 되고 중국에서 이제 공장이 계속 24시간 돌아가서 경제 성장을 이루면 내년 봄에는 우리나라의 황사, 미세먼지 이런 부분들이 또 넘어오게 되고 그럼 우리나라는 또 중국에 대해서 이런 친환경적인 부분들 뭐 이제 자동차도 뭐 친환경, 선박도 수소로, 비행기도 수소로 이런 이제 아젠다들이 나오게 될 텐데 우리나라 정부만 이런 것들 신재생으로 한다고 해서 손해가 나기 때문에 다 같이 전 세계인들이 환경규제, 환경오염 합의를 해서
이거를 동시다발적으로 수소적으로의 그런 이제 시대를 거슬 수 없는 흐름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져야 우리 코로나 이후에 뭐 이런 단기적인 섹터 이후에 리오프닝 관련주들 이후에 공장 잘 돌아가서 환경오염 발생되면은 우리 신재생 에너지 관련주들까지도 좀 상승 동력이 움직일 수 있는 부분들까지도 좀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은데 네. 자 어쨌든 이런 이제 한국석유나 이런 종목군들이 시총이 전부 다 1,000억에서 3,000억 사이 종목들이 급등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스몰캡 종목들 이슈와 테마 전쟁 나나라는 공포들로 인해서 이런 천정 영역대까지 시세가 나왔을 때 이때가 뭐다? 과거로 보면 사기 좋은 구간, 우리 추세 하단이 아니라 자 분할 매도 진행하기 좋은 구간이라는 부분을 우리 시청자분들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자 국제유가 관련주들만 올라간 게 아닙니다. 우리가 자 식품 관련주들, 자 우리가 우리 내일에 보면서 다뤘던 종목들 뭐 있죠? 팜스토리, 그리고 미래생명자원,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식품 관련주들 많이 다뤘지만 오늘 상승률 상위 종목들 이거 내일에 보면 특집인 것 같아요. 1월달 내일에 보면서 다뤘던 우리 미래생명자원 차트 보겠습니다. 자 미래생명자원도 1월 24일에 여기서 대시세 초입이다라고 우리가 방송에서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이야기를 드린 종목입니다. 자 미래생명자원 과거의 고가 7,000원짜리가 3,000원까지 뭐가 됐다? 반토막이 났다. 자 폭등한 고점에서 지금 따라 사세요라고 제가 이야기 드린 게 아니라 고점에서 반토막 나고 그리고 나서 이제 막 거래대금 수반하면서 처음으로 매기가 유입된 1월 24일에 미래생명자원 대시세 초입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나서 한 달 정도 딱 지났습니다.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들 눈으로 보시면 어떻게 됐습니까? 대시세가 나왔습니다. 네. 플러스 70% 정도의 막대한 막대한 상승 시세가 나왔는데 자 어떻게 보면은 행운이 터진 거죠. 저도 이렇게 70% 올라갈 줄 알았더라면 전 재산을 몰빵해서 한 달 동안 이제 안 팔고 한 주도 안 팔고 네. 오늘 팔았을 텐데. 네. 아니면 이거 우리가 AS 했을 때가 2월 14일이었죠. 이제 지난주 월요일 고가에서 팔았을 텐데 저도 이게 70%나 올라갈지는 몰랐습니다. 하지만 1월 24일 기준 대시세 초입이라는 것은 알았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주요한 지지선 잡아드리고 밑으로 조금 손실 감소하는 것 대비 위로는 시세가 분출됐을 때 네. 크게 수익 낼 수 있으니까 관심 가지시기 바랍니다라고 이야기를 드렸고 그 결과가 오늘까지 플러스 70% 정도의 상승이 좀 만들어진 모습이고요. 네. 자 이게 제가 오늘 AS는 안 할 거예요. 왜냐하면 지난주 월요일에도 자 이거 전쟁 나나 하면서 올라갔다가 결국에 어떻게 됐습니까? 7,700원짜리가 5,000원까지 마이너스 자 30% 이상 3일 동안 무너졌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거를 자 여기 3% 5% 단타 치려고 들어갔다가 잘못 물리면 어떻게 된다? 3일 동안 또다시 차익 실현 떨어지게 되면은 마이너스 30%는 한순간이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피땀 흘려서 모아놓은 전재산, 노후자금, 뭐 퇴직금 네. 이런 것들을 우리 미래생명자원 상따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겠죠. 안 됩니다. 네. 우리가 타임머신 타고 돌아와서 제가 대시세 초입입니다 이야기를 드린 반토막 나고 기간 조정 끝나고 이제 막 들어올리기 시작하는 그 시점이거나 네. 아니면 아예 대바닥에 위치해 있는 종목군들 위주로 교체해서 올라가는 과정에서의 수익과 행복 챙겨가는 매매 전략 취하시기 바라겠고요. 알겠습니다. 위원님 여기까지 듣고요. 지금 이렇게 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국제 정세가 어려운 상황에서도 위원님은 정말 이런 종목들 대시세 초입에서 잘 잡아내셨잖아요. 아직 이런 종목들 잡지 못하신 분들은 이런 대응 전략을 시장에서 어떻게 세워봐야 될지 궁금하실 것 같아요. 네, 일단은 이미 올라간 종목은 나의 종목이 아니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맞습니다. 특히나 손실 나신 분들이 네. 마음이 조급해요. 특히나 대출을 땡겨서 유동성을 땡겨서 어느 정도까지 그 손실을 만회해야 되시는 분들이 빠른 시일 내에 단기간에 내가 받았던 손실을 만회하고 수익을 내기 위한 과정에서 위험한 구간, 네. 급등하는 구간에서만 공략을 하십니다. 하지만 주식이라는 게 정말 행운이 터져서 이 세상 모든 행운이 나에게로만 와가지고 내가 매수만 하면 올라가기만 하는 뭐 분들도 계시겠지만 한 1억 명 중에 한 뭐 100명 정도는 있을 수 있겠지만 네. 거의 대다수는 내가 사는 시점이 최고점이고 내가 파는 시점이 최저점이 되는 경우들이 많은데 자 이거를 반대로 하면 되거든요. 최저점에 사서 최고점에 팔고 물론 네. 어렵지만 네, 그렇게 우리가 연습을 매매 전략을 좀 바꿔야 된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런 종목들이 올라간다고 해서 이런 종목들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게 아니라
대시세 초입에 위치한 종목군들을 미리 공략해서 네. 이게 대시세가 분출되면 그때 우리는 바닥에 섰기 때문에 알아서 주가가 올라갔고 수익권이고 그 과정에서 분할 매도를 진행하면서 수익을 챙기는 것이 우리가 주식 하루 이틀 할 거 아니고 우리가 꾸준히 10년, 20년 동안 우리 자산을 불려나가는 과정에서의 가장 안전하면서도 튀었을 때 수익은 적은 수익이 아닌 네, 그런 미친 수익과 행복을 챙겨드릴 수 있는 그런 매매 전략이 아닐까. 그래서 저는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지수가 좋든 안 좋든 우리는 바닥 혹은 대시세 초입 두 개 중에 하나에 위치한 종목군들 위주로만 거래를 진행하시고요. 저는 제가 사면 고점입니다 하시는 분들은 알게 모르게 우리 폭등한 고점에서 추격 매수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오늘 미래생명자원이나 우리 국제유가나 천연가스 관련주들 저는 다 바닥에서 이제 막 고개를 잠깐 들 때 추천을 드렸고 네. 우리 방송에서 다 저격을 해드렸고 그런 종목들 70% 올라왔는데 50% 30% 올라왔는데 여기서 추격 매수한다? 이거는 어불성설이고 우리는 만약에 내가 공략을 못했다. 미래생명자원 놓쳤다. 팜스토리 놓쳤다. 한국석유 놓쳤다. 우리 뭐 중앙에너비스도 놓쳤습니다. 뭐 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방송 마지막에 대시세 초입에 위치한 3개 종목군들에 대한 네. 브리핑 드릴 겁니다. 이 종목군들 반드시 관심 종목 설정해서 매매 전략 세워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결국에는 대시세 초입에 있는 종목, 바닥권에 있는 종목들을 잘 잡아야 된다라는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내일의 붐 함께 하신다면 이런 종목들 알아가실 수 있으니까요. 방송 끝까지 시청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자, 그러면 위원님이 소개해 주신 종목들 리뷰를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 종목 몇 가지는 좀 짚어봐 주셨지만 또 내일의 붐에서 소개해 주셨던 종목들 봐야겠죠. 네, 일단 바로 어제 우리가 저격한 종목이 한진중공업홀딩스 SH에너지화학이라는 종목이었는데 자, 한진중공업홀딩스는 이게 천연가스 관련주라고 좀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자, 한진중공업홀딩스 자회사를 통해서 천연가스 관련된 매출액이 전체 매출의 70% 이상이 발생된다. 그리고 SH에너지화학 시장에서 들리는 그런 이야기들이 많지만 그런 것들을 다 빼고 국제유가 상승에 대한 수혜주로서 어제 뭐가 터졌다고 했죠? 막대한 거래대금 터졌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딱 24시간 지났거든요. 어제도 내일의 분 방송 몇 시에 했죠? 오후 3시. 네. 오늘도 내일의 분 방송 오후 3시에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딱 24시간 지나서 결과를 딱 뚜껑 열어봤는데 한진중공업홀딩스 하루 만에 8%, SH에너지화학 지수 올라가고 있나요? 아니거든요. 지수 빠지고 있는데 하루 만에 15%의 상승 시세가 나오고 있어서 이거 왜 나오는지 에 대한 리뷰, 네.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리뷰 간단하게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첫 번째 한진중공업홀딩스 보겠습니다. 자, 이제 월요일 대시세 초입이다라고 제가 관심 종목에 미리 우리 방송 데이터로 이제 관심 종목을 설정해 놓은 부분입니다. 자, 한진중공업홀딩스 오늘 장중에 플러스 9.68%가 올라갔고요. 자, 어제 방송을 통해서 자, 이게 7,300원짜리가 3,300원까지 반토막이 났다. 자, 많은 분들은 저점에서 100%가 올라가야 이제 급등하나 보다. 여기를 뚫어내면서 이제 날아가나 보다 하고 여기서 사면 오히려 차익 실현 떨어지면서 큰 낙폭을 가져가게 되는 경우가 많다. 진짜 큰 수익을 내기 위해서는 고가 대비 반토막 혹은 3분의 1 토막이 난 바닥에서 이제 막 거래대금이 터지면서 이제 막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을 끝내는 듯한 그런 돌파의 구간, 고개를 돌리기 시작하는 구간에서 공략을 해야 됩니다. 라고 제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귓속말로 우리 한진중공업홀딩스 이거 좋습니다. 이렇게 제가 비밀스럽게 이야기를 드렸는데 네. 그리고 나서 우리 자, 하루 만에 보겠습니다. 자, 하루 만에 플러스 9.68%. 자, 분봉상의 흐름을 보시면 자, 어제 우리 방송에서 이야기했을 때가 여기예요. 그리고 나서 자, 개장하고 나서 보겠습니다. 개장하고 나서 딱 9시 4분. 자, 9시 4분 만에 여기까지. 그리고 오후 자, 1시간 20분 지났는데 자, 우리는 그냥 3년치 은행이자 정도의 상승률을 그냥 방송 보고 윤경철 전문위원님께서 이게 대시세 초입이라는데 한번 믿어볼까? 베팅하신 분들은 하루 만에 9% 수익과 행복을 아침 개장하자마자 네. 폭락장이었는데 다른 종목들 다 빠지는데 수익을 챙길 수가 있었다라는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두 번째 종목은 SH에너지화학입니다. 자, 이 종목 또한 제가 어제 이제 대시세 초입입니다. 제가 2,400개, 2,500개 종목들 중에서 차트 다 돌려보고 재무제표 돌려보고 이슈 체크해서
들고 온 종목이 SH에너지화학이라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자, 11월 달, 12월 달, 1월 달의 고가를 우리 11월 달, 12월 달, 1월 달, 2월 달 4개월 동안의 고가를 거래대금을 수반하면서 뚫어냈기 때문에 과거의 SH에너지화학이라는 다르다. 주요한 매물을 뚫어냈다. 근데 그냥 거래대금 없이 뚫어낸 게 아니라 거래대금을 막강하게 터트리면서 뚫어냈기 때문에 이게 대지세 초입이다라고 제가 어제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자, 어제 이야기를 드리고 나서 오늘 장중에 플러스 15%까지 올라오면서 그냥 어제 방송 보신 우리 시청자분들은 세 개 중에 하나 찍었는데 그게 SH에너지화학이면은 오늘 뭐 소고기는 저녁에 먹어도 되겠다. 우리 뭐 맛있는 뭐 대방어 철은 지났죠. 어찌됐건 뭐 참치회든 뭐 여러분들 좋아하는 뭐 조개찜이든 해산물 진짜 좋아하죠. 어찌됐건 뭐 해산물 뭐, 네. 뭐 문어발 전략이라고 하는데 네. 뭐 문어숙회나 뭐 이런 것들도 이제 드실 수가 있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찌됐건 자, SH에너지화학의 분봉상의 흐름을 보시면 자, 어제 우리 네이레븐 3시 방송에서 이야기를 드린 시점이 여기예요. 이것 주식이 자, 변동 없을 때 우리가 이야기를 드렸었고요. 그리고 나서 자, 개장하고 딱 9시 3분 땅 시작하자마자 자, 10% 올라서 출발했습니다. 그냥 어제 3개 종목들 중에서 3종목 다 공략하셨으면은 자, 다 올라가진 않았어요. 근데 한 종목 8%, 한 종목 15%, 한 종목 마이너스 3% 더하면 플러스 5에서 더하면 플러스 20%의 상승 시세를 누려볼 수가 있었다. 자, 3종목 중에 저는 뽑기를 잘 못합니다 하시는 분들은 3개 다 공략하면 네. 상승률 합이 20%입니다. 맞아요. 그래서 어찌됐건 이제 SH에너지화학이 공략하고 요이 땅 하자마자 10% 이상 올랐고 그리고 나서 오늘 자, 점심시간 전에 한 번 더 지수가 좀 큰 폭으로 조정받으면서 우리 전쟁과 관련된 유가, 곡물, 천연가스, 원자재 관련주들 4개 유입되면서 전고점 영역대까지 아까 시세 나온 거 다 보셨죠? 그 구간에서 우리 SH에너지화학이 플러스 우리 15%까지의 추가 시세를 좀 만들었다라는 리뷰입니다. 그래서 15%가 수익이라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자, 아침에 이거 자, 10% 올랐다 빠지는데 이거 견딜 수 있습니까? 그러게요. 분명히 우리 노랑톡에서도 여기 떨어지는데 얼마 목표가 설정해야 됩니까? 그래서 제가 목표가 제시해드렸고 지지선 제시해드렸고 얼마 이탈하지 않는 선에서 반등 노려보시면 됩니다 해서 다시 한번 제시해드렸던 목표가까지 도달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제 분봉상 실시간으로 뭐 대응을 하셨어야 됐기 때문에 정확하게 플러스 15% 최고가에서 전략 매도는 못 하셨겠습니다만 15%가 올라가는 과정에서 우리는 수익과 행복을 챙길 수가 있었고 내일의 수익과 행복, 앞으로의 수익과 행복 뭐 행운이 터지길 기도해야겠지만 그 잘 터지는 종목군들 위주로. 네. 그건 뭐 우리 10월 달부터 저도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행운의 여신이 우리 내일의 방송 시청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10월 달 종목군들도 거의 대다수 시장 빠지는 거 대비해서 잘 터졌고 11월 달도 행운이 잘 터졌고 12월 달도 터졌고 지난달도 터졌고 2월 달도 좋네요. 사실 뭐 이번 주 지수가 굉장히 안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지난주 금요일 종목들은 좀 성적이 안 좋아요. 네. 하지만 웹스 종목 리뷰를 하고 우리 오션브리지를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어찌됐건 이제 전체적으로 각 종목군들이 시장 빠지는 것 대비해서 막대한 행운이 터져 나가고 있다. 네. 아는 부분 우리 체킹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네. 오션 자, 브릿지 볼까요? 네, 우리 웹스를 보고 나서 오션브리지 체킹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보다 보니까 마이너스 11%가 지금 웹스가 조정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게 윤석열 관련주로 지금 시세가 좀 우리가 분출될 거라 제가 좀 이야기를 드렸는데 빠졌습니다. 자, 어제 이제 TV 토론을 또 진행했죠. 네. 근데 거기서 자, 안철수 후보랑 단일화가 실패하니까 안철수 후보가 조금은 공격적인 질문을 했는데 거기서의 답변이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 마음에 조금 와닿지 않았다. 조금 너무 이렇게 그런 평가들이 뭐 저의 평가가 아니라 이제 그런 일각의 평가들이 제시가 되고 우리 여론조사 결과가 또다시 좀 뒤집히게 되면서 이제 윤석열 후보의 관련주인 우리 웹스가 오늘 지수도 무너지고 오늘 여론조사 지지율 결과가 안 좋게 나옴에 따라 마이너스 네. 8% 조정을 받은 상황입니다. 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제가 제시해드린 자 4,800원, 5,200원 구간을 깨지 않는 선에서 즉 우리 일봉상 추세 2 하단 이 추세 하단을 깨지 않는 선에서 기술적 반등 나올 때 수익권 분할매도 청산기에 노려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현재가 기준 4,800원 지지선 대응하시는 거 권고드리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오션브릿지 차트 보겠습니다. 자, 바닷가가 보이는 우리
곳으로 우리 여름 휴가를 가고 싶으신 분들은 오션브리지를 매수하셔야 됩니다. 네. 라고 제가 여기서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우리 12월 14일 지난주 월요일에 제가 이거 목소리 높여서 강조를 해드렸는데 자 이틀 만에 올랐어요. 근데 오늘 장중에 또다시 추가 시세 플러스 7%까지 상승 VI 발동되면서 플러스 10%, 13%까지 시세를 한 일주일 만에 누려보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찌됐건 수익 잘 났다. 네. 그동안의 최근 이번 주 지난주 종목군들 물론 떨어진 종목들도 있지만 대체적으로는 다 상한가도 가고 급등도 나오고 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의 대시대 초입에 위치한 종목군들도 시청자분들 관심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렇게 좀 어려운 시장 가운데서 정말 위원님은 좋은 종목들 잘 소개를 해주시고 상승률도 잘 챙겨갔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종목도 확인을 해봐야 되잖아요. 오늘 네. 어떤 종목들인지 바로 알려주시죠. 네, 일단 첫 번째 종목은 경동 도시가스 종목입니다. 자, 일단 국제유가 관련해서 좀 막바지다라고 이야기를 방금 드렸는데 네. 왜 또 도시가스 관련주를 또 공략하십니까? 이렇게 하실 수가 있는데 네. 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기업 자체가 첫 번째 저평가다. 그리고 이게 자, 저점이냐 고점이냐를 판단했을 때 지금 아까 급등한 종목들은 다 여기 구간에 위치했거든요. 이미 폭발해서 직전의 고가까지 시세가 나온 상황인데 우리 경동 도시가스 종목은 자, 우리 과거의 상승분을 반납한 저점 라인에서 죄송합니다. 자, 과거의 상승분을 반납한 저점 라인에서 이제 막 거래대금과 매기가 유입을 하면서 이 장기평 라인대의 매물을 자, 소화하는 거래대금이 유입되는 이 거래량이 자, 줄어드느냐 증가하느냐가 주요한 수급이 들어오느냐 안 들어오느냐의 지표인데 지금은 거래량이 들어오면서 막대한 거래대금을 수반하면서 주요한 매물을 뚫어내는 소화하는 그런 모습으로 판단이 된다라는 관점에서 첫 번째 종목 경동 도시가까지만 보이는데 경동 도시가스라고 네.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고 자, 두 번째 종목은 삼성화재입니다. 자, 제가 웬만하면은 우리 내일을 보면서 올라가기 시작하는 종목들을 들고 와요. 그러게요. 근데 이 종목은 오늘 많이 떨어졌는데. 오늘 마이너스 6%가 빠졌는데 지금 빠졌을 때가 저는 자, 과거의 시세를 반납한 저점과 이중바닥과 삼중바닥과 지금 사중바닥 즉 과거의 시세를 반납한 10만 불짜리 매수타점, 100만 불짜리 매수타점, 1000만 불짜리 매수타점 지금이 1억만 불짜리 매수타점이라는 관점에서 네. 자, 이렇게 박스권 구간 지나갑니다. 자, 이게 차트 보시면 20만 원에서 22만 원까지, 20만 원에서 22만 원까지, 20만 원에서 22만 원까지 12월 달부터 계속 시간이 좀 걸릴지 몰라도 계속 5에서 10% 정도의 상승률은 반복적으로 나타났었던 구간대이기 때문에 여기서도 마이너스 5%, 10% 손절 잡고 위로 5에서 10% 수익을 상승을 기대해보기 좋은 구간이다라는 관점에서 오늘은 주요한 매물을 치고 가는 돌파하는 구간은 아니지만 워낙에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이 전쟁 리스크 때문에 빠졌는데 전쟁이 발발하지 않는다면 다시금 바닥에서 기술적 반등이 있을 거라는 그런 관점에서 오늘 삼성화재 종목 우리 기존에 좀 뜨거운 종목은 아니지만 네. 그래도 바닥에서 우리 시청자분들이 마음 편안하게 들고 갈 수 있는 종목으로 삼성화재 종목 제시를 드리도록 하고요. 네. 자, 마지막 종목은 대륙재간입니다. 자, 이게 헤어스프레이 저도 지금 방금 뿌려주셔가지고 가지고 왔는데 헤어스프레이 이렇게 칙 할 때 그 용기를 만드는 업체거든요. 그쪽으로의 매출이 이제 전체 매출액의 한 30-40%를 차지하는 기업이고 이제 그런 용기를 만드는 업체입니다. 근데 어찌됐건 회사 자체는 우리 재무제표를 한번 보면은 자, 회사가 꾸준한 영업이익을 내면서 계속 2천억대 그리고 영업이익도 꾸준히 좀 증가가 되는 모습 나타나고 있고요. 자, 기업 가치적인 부분들로 우리가 좀 고려했을 때도 청산가치 대비 지금은 자, 과매도 구간까지 좀 조정을 받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과거에 8,700원짜리가 4,000원까지 거의 주가가 45% 가까이 무너졌고 자, 무너진 이후에 지금 처음으로 자, 이 추세 하단에서 막대한 거래대금을 수반하면서 이 박스권 구간 이 우상향 추세가 좀 지속이 되고 있다는 관점에서 자, 첫 번째 바닥에서 거래대금 터졌다. 근데 그 터지고 난 이후에 그 직전에 추세 하단까지 지금 가격 조정을 다시 거친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의 구간 다시 한번 이 추세 상단 영역대까지의 기술적 반등을 좀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취지에서 대륙재간 오늘의 큰 상승은 아니지만 자, 어제보다는 자, 이렇게 차트 보겠습니다. 자, 어제보다는 거래대금을 수반하면서 고개를 돌리기 시작하는 그런 시도 즉 트라이가 있었는데 이게 현실화가 되면 우리가 단기 급등도 이제 기대해 볼 수 있기 때문에 대륙재간
삼성화재, 경동도시가스 우리 시청자분들 관심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뭐 이전에 종목 리뷰들로 확인하셨다시피 내일 앨범 함께 하신다면 이런 종목들 챙겨가시면서 어려운 시장 좀 위안 삼으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경동도시가스, 삼성화재, 대륙제간 잘 챙겨가시고요. 자세한 타이밍, 가격 전략 궁금하신 분들은 샵 0082번으로 민경철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님과 함께 하실 수 있게 노란 톡방 저희가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어서 이정수의 신의 한 수로 이어집니다. 네, 이번 순서 이정수의 신의 한 수입니다. 이정수 위원님이 시장 이제 마감 앞두고 점검과 함께 특징주 분석도 도와주고 계시는데요. 위원님 인사부터 드려보겠습니다. 위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정수의 신한수입니다. 네, 그래도 코스피는 2,700포인트 위에서 마감이 될 것으로 좀 예상이 됩니다. 시장 오늘도 참 힘들었는데 어떻게 보셨는지 특징주까지 분석 도와주세요. 네, 자 그러면 2022년 2월 22일 오늘 화요일 오늘 장 흐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지수밴드 전략인데요. 박스권은 우리나라는 참 잘 유지를 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나라 시장은 유럽 시장, 미국 시장 올라갈 때에서도 혼자 내려가는, 그냥 내려가는 것도 아니고 2%대 폭락을 자주 했었던 그런 시장이었죠. 근데 어제 유럽 시장이 2%대 이상 하락을 하고 러시아 시장 같은 경우는 13% 하락했지만 장중에서는 17%가 넘게 빠졌던 흐름에서 한참 폭락을 했었던 흐름이었는데 결국 이제 진영학적 리스크로 인한 어제 유럽 시장과 그다음에 러시아 시장이 폭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시장은 그런 악재가 없었어도 호재가 만발할 때에서도 급등을 하거나 강세를 줬었던 적이 없고 다른 나라 다 좋게 올라가도 혼자 자빠지는 그런 시장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버틴다는 건 이거는 이거는 박수를 받을 만한 정도의 굉장히 오늘 잘 버틴 겁니다. 도찌잖아요 오늘. 원래 다들 예상으로는 이렇게 정도는 떨어지지 않을까 예상했을 텐데 생각보다 잘 안 떨어지네요. 저도 오늘 2665 라인 정도는 붙여놓을 줄 알았거든요. 어쨌든 다행스럽게도 안 떨어졌어요. 2700도 다시 회복을 해줬고 장중에 2690 라인까지 내려왔다가 다시 2700을 회복을 해줬는데 시장의 업종의 대표주를 보면 그렇게 생각보다 종목들이 무너진다는 느낌은 들진 않습니다. 다시 얘기하지만 어제 유럽 시장이 3% 빠졌고요. 미국 선물도 안 좋은 상황에서 그리고 러시아 시장은 지금 우크라이나와 지금 전쟁 이슈를 가지고 많은 지금 뉴스들이 계속 나오고 있을 텐데 그것 때문에 지금 선물 지수도 안 좋은 상황에서 계속 지수가 흔들리고 하는 이 흐름 속에서 오늘 우리나라 시장은 잘 버텼고요. 그리고 IT 섹터들도 생각보다 오늘 흐름들이 좀 괜찮았습니다. 물론 지금 인터넷이 잠깐 끊긴 것 같은데 다 되네요. 자, 오늘 보면은 IT 부품주 섹터들도 급락이 나오기보다는 지금 이렇게 잘 버텨주는 흐름들로 오늘 시장을 마무리했다라는 건 그리고 삼성전자를 봐도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이제 시장의 그 지수주죠. 시장의 지수주이기 때문에 시장이 내일 정말로 급락을 할 생각으로 빠졌다면 오늘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무너졌거나 아니면 네테스라든지 아니면 테스라든지 반도체 장비주들이 있을 거예요. 바닥에 있는 애들 중에서 이런 애들 아니면 덕산 네오룩스라는 종목 많이 빠졌거든요. 이런 종목들이 다시 저점이 깨지면서 밑으로 내려가야 되는 건데 여기서 정말 지수가 급락할 거라면 근데 오늘 버텼다라는 건 아직 아무것도 나온 게 없습니다. 지금 유럽 선물도 그렇게 강하지 않고요. 러시아 시장도 지금 선물 지수가 나왔나요? 지금 러시아 지수 선물 지수 아직 안 나왔죠. 아직 러시아 시장 선물 지수도 안 나오고 러시아 시장도 아직 개장은 안 했기 때문에 아직 나온 게 없음에도 뭐 하나 지금 좋아지는 지표가 나온 게 없습니다. 그리고 오늘 수급도 꼬였어요. 기관과 외국인들이 열심히 팔았죠. 오늘 주식을 팔았습니다. 프로그램 쪽에서 매도가 나왔거든요. 그러면 정상적으로 그냥 지금의 종목의 흐름이 아니고 시장의 수급과 대내외적인 지정학적인 리스크를 봤을 때에서는
오늘 유럽 시장과 미국 시장은 또 빠진다 쪽으로 봐야 되는 게 맞고, 그럼 우리나라 시장은 오늘 2665를 깼어야 되는 게 맞는 겁니다. 맞아야 되는 건데 이상하게 강하게 버틴다는 얘기예요. 만약에 정말 이렇게 깨지고 깨졌다면 이렇게 떨어지면서 종목들이 와장창 무너졌겠죠. 근데 지금 계속 아침서부터 버티고 있고 생각보다 강하게 버티면서 그냥 버티는 것도 아니고 종목들, 낙폭과대 종목들이 모두 다 버티고 있다는 건 저는 그래도 여기서 좀 희망적이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물론 오늘 움직였던 종목들, 강했던 쪽들은 다 이쪽 애들입니다. 에너지 관련주, LPG 관련주, 에너지 관련주, 음식업종, 그다음에 농업 관련주 이쪽이긴 하지만 그래도 전 업종에서 급락세보다는 그래도 버티려는 모습이 좀 강했고 그동안 제일 약했었던 IT 섹터 부품주들도 잘 버티는 흐름들을 보여줬기 때문에 그냥 꿀점이에요. 원래는 떨어져야 시장이 맞으나 잘 버티고 있다. 그래서 2665 정도를 잘 버티고 올라와 주면은 2800선이라든지 1차 목표치 제가 얘기했었던 자리 있죠. 2850, 2900선까지 여전히 좀 희망적이다라는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거는 내일 미국 시장이 어떻게 되는지 이게 확인이 돼야 돼요. 미국 시장과 유럽 시장이 확인이 됐을 때에서나 확실하게 좀 말씀드릴 수 있고 이거는 그냥 꿀점을 찍는 겁니다. 지금은 뭐 방법이 없어요. 잘 지지를 해주고 유럽 시장과 미국 시장이 알아서 올라와 주기를 좀 기다리는 방법밖에 없는데 오늘 같은 날에서는 추가 매수라는 것보다는 그냥 관망, 손절하기도 애매합니다. 저점이 차라리 깨졌으면 2665가 깨졌으면 그냥 차라리 손절이라도 하면 되는 건데 그리고 2600이 깨지면 그냥 희망은 모두 접어두고 현금화를 또 많이 해놓으면 되는 건데 아직 안 깨졌기 때문에 손절도 애매하고요. 그렇다고 주식을 사는 것도 애매해요. 오늘은. 주식을 사는 타이밍은 오늘 밤에 유럽 시장과 미국 시장이 반등을 주면 아니면 오늘 흔들리더라도 내일 유럽 시장과 미국 시장이 반등을 주면 그때 추가 매수 타이밍을 다시 노리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럽 시장이 반등이 줘야 되고요. 미국 시장도 만약에 떨어지더라도 떨어지는 것까지는 괜찮은데 떨어지면은 그 다음날에 반드시 올라와줘야 돼요. 깨지면 안 됩니다. 이 저점이 깨지면 안 돼요. 13,100짜리 여기 저점이 13,094인데 저 자리를 잘 지지를 해준 상태에서 양봉이 나오면 그때는 추가 매수가 되는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자리가 굉장히 애매하고 좀 난해한 자리이기는 한데 결론은 관망하라는 얘기예요. 관망하라는 얘기를 굉장히 길게 풀어서 설명한 것뿐입니다.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관망하라가 아니고 그래도 종목들이 버티고 있고 우리나라 시장이 버티고 있고 유럽 선물도 그렇게 폭락세는 아니고 그래도 반등을 주려는 여운이 그래도 있으니 여기서 확실하게 시장이 강하게 위로 트는 모습은 안 나왔어도 손절은 아니다라는 거. 네, 그 정도. 그래서 시장은 유럽 시장과 미국 시장을 좀 확인을 좀 해봐야 됩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릴 게 뭐냐면 제가 시장을 상승장으로 바라보지 않는다 그랬죠. 이 박스권장이 끝난 이후에서는 지금이야 뭐 지정학적 리스크 이슈가 있어도 뭐 괜찮다 내지는 저점 매수하면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지만 나중에서 2800이나 2차 목표치인 이쪽으로 올라왔을 때쯤 되면은 거기서는 계속 또 현금화 대응을 하라고 할 겁니다. 왜냐면 이때에서는 대부분 종목들이 한번 올라왔기 때문에 조정폭이 굉장히 셀 수가 있고 잘못 자칫하다가는 저점이 깨져가지고 다시 밑으로 떨어질 수도 있는 위험이 있어서 이번에 들어주게 되면 좀 현금화 대응을 좀 하시고 그러니까 오늘은 아직까지는 괜찮을 것 같다라는 말씀만 느낌적인 느낌으로만 말씀드릴게요. 지금 확인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오늘 저녁에 유럽 시장과 미국 시장이 반등 나오는 걸 봐야 됩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오늘의 테마주 두 개 분석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GSE부터. 자, 도시가스 관련주 쪽인데요. 오늘 상한가가 들어갔습니다. 도시가스 관련주 얘 말고도 지금 강하게 움직여주는 게 대성에너지. 그 다음 따라가는 게 이제 경동 도시가스 이런 애들인데 이거 말고 이제 LPG 관련주도 오늘 강했죠. 그래서 지정학적 리스크로 인한 저쪽 관련주의 강세를 좀 보여주고 있는 거는 저쪽을 갖고 있는 사람들한테는 반가울 일이겠지만 대부분의 종목들, 낙폭과대에 있는 종목들을 갖고 있는 분들한테는 적의 움직이기 때문에 오늘 종목들이 좀 약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일단은 푸틴이 이제 우크라이나 진입 명령 소식에 어제 에너지 관련주라든지 식량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가격 상승에 따른 전망이 나와주면서 종목들이 지금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이미 다 알고 있겠지만 뉴스로 봐서 다들 뭐 궁금하신 분들은 뭐 TV를 보든 뉴스를 보든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 반군이 장악한 돈바스 지역에 진입할 것을 푸틴이 명령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어제부터 유럽 시장이 많이 빠졌고요. 그리고 이 지역에 이제 러시아 평화유진군이 진입을 이제 했는데 그 백악관 쪽에서는 이제 백악관 대변인이죠. 성명을 통해서 우리는 러시아의 움직임을 예상을 했고, 그러니까 예상을 했답니다. 예상을 했고, 그래서 생각보다 많이 안 빠질 것 같은데 미국 시장이 그래서 즉각적으로 대응할 준비가 돼 있다 이렇게 대변인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조 바이든 대통령이 이 지역에 대한 미국인들을 신규 투자와 무역, 금융을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발표할 것이다라고 밝혔고요.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이제 많은 나라에서도 이제 명백한 민스크 평화협정의 거부이자 우크라이나 사태의 외교적 해결 방법에 대해서 러시아와 약속했던 것과 상반이 된다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고, 그다음에 우크라이나에 대한 주권과 영토에 대한 명백한 공격이다라는 게 국제사회에 지금 대부분 얘기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립을 하고 있는 건 맞고, 그리고 앞서서 어제였죠. 어제 이제 미국 시장, 우리나라 시장이 이제 반등을 줬었던 게 미국과 러시아가 협상을 할 수 있는 정상회담에 대한 좋은 기대감이 얘기가 나왔었는데 지금 우크라이나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서 푸틴 대통령을 만나기 위해서 바이든 대통령은 원칙적으로 이제 합의를 발표를 하긴 했으나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에 진입을 하면서 미국과 러시아의 정상회담이 이제 진행이 될 거냐라는 부분들도 진입을 하지 않았으면은 이게 확실히 뭐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얘기가 나오겠지만 지금 저 사태 때문에 약간 불투명해졌다라는 것 때문에 지금 빠지는 것도 있거든요. 다시 얘기하면은 어제는 미국과 러시아의 정상회담에 대한 기대감으로 움직였다고 치면 오늘은 그거에 대한 정상회담에 대한 이제 불투명으로 빠졌다. 차라리 이게 나을 것 같아요. 만약에 그렇다라 그러면 미국에서 이미 저 부분에 대해 예상을 했다라고 했고 그다음에 장관들이 먼저 만나서 얘기를 하다가 그다음에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협상에 대한 얘기가 다시 나와주면서 다시 얘기가 돌아오면 그러면 또 다시 반등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조금 무슨 얘기 좀 복잡하죠. 그러니까 협상이 결렬될 것 같은 느낌으로 빠졌다라 그러면 다시 협상을 하면 되는 거 아니냐라는 부분으로 저는 얘기를 한 겁니다. 근데 지금 미국이 과연 협상을 안 하고 안 할 거냐? 제가 볼 때는 협상을 하긴 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은 조금 더 뉴스들이 뭐가 나오면 그때에서 우리나라 시장이 내일 반응하든 모레 반응하든 그때 반응을 하면 그냥 그러면 그런가 보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 관련주에 갖고 지금 에너지 관련주도 다 급등했는데 쫓아가는 것은 별로예요. 그래서 GSE가 급등했기 때문에 나머지 이제 에너지 관련주도 못 갔던 종목들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질 필요는 있으나 이미 움직였던 종목들에 대해서는 지금 철저히 박스권이기 때문에 재차 다시 하락할 것도 생각을 해서 붙으시면 안 됩니다. 보유자의 영역이고요. 안 그래도 그런 것 때문에 지난주 목요일 금요일 날에서 제가 신한수에서 농업 관련주 한번 얘기한 적이 있어요. 다시 한 번 더 저런 식으로 이슈가 불거지게 되면 에너지 가격도 상승하고 모두 상승하고 다 상승을 하면서 농업 관련주도 움직일 수 있다 그랬는데 그래서 뭐 팜스토리 공략하신 분들도 있고 뭐 효성 OMB를 공략하신 분들도 있고 뭐 남해화학을 공략하신 분들도 있는데 어쨌든 지난주 금요일 날인가 목요일 날에 여러분들한테 농업 관련주 쪽도 다시 이슈가 불거지게 되면 움직일 수 있다를 얘기를 했었던 쪽이었습니다. 여전히 그쪽을 매매를 하겠다면 저쪽은 가능해 보이기는 해요. 자, 그리고 이제 일동제약인데요. 이거는 뭐 짧게 말씀을 드리면 일동제약은 최근에 진단키트로 움직였었으나 오늘 움직였던 부분들은 코로나 경구용 치료제 이슈로 움직였어요. 그러니까 정부에서 코로나 치료제 백신 개발 범정부 실무추진위원회에서 따르면 지금 일동제약이 개발 중인 먹는 경구용 치료제에 대해서 그다음에 이제 셀트리온에 이제 레키로나에 대해서 오미크론에 대한 변이 효과가 있다라는 얘기가 이제 보고가 되면서 이제 급등을 해준 건데 오늘처럼 올라갔으면 팔았어야 되는 겁니다. 이런 올라가면 팔았어야 되는 거고 다시 밀리더라도 신규 매수는 이제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일동제약은 이렇게 저항대 올라오면 팔아야 되는 종목인 걸로 저는 분석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신규 매수는 절대로 안 돼요.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실전 매매 정수에서 최근에 17일 날에 이제 말씀드렸던 5일 전에 말씀드렸던 종목인데요. 자, 네페스
결국은 바닥에서 올라오면서 수익을 가져다 줬죠. 그러니까 지금은 여러분들이 매매를 하더라도 고점에 떠 있는 거 하지 말고 바닥에 있는 걸로 들어가야 안전합니다. 물론 고점에 떠 있는 종목들에서 일부는 급등이 나와요. 근데 대부분은 떨어지기 때문에 조심해야 된다는 거. 그러니까 지금 움직여주고 있는 GSA 같은 거 보고 급등해 있는 게 좋다라 생각하고 막 들어갈 테지만 안 됩니다. 대부분의 종목들은 급등했다가 다시 떨어지는 경우들이 대부분이에요. 일부 종목만 급등하는 거고, 그래서 지금은 급등한 종목들 쫓아가는 거는 위험해 보인다 말씀을 드리면서, 자, 그러면 정리하겠습니다. 자, 시장 점수는 75점 미 평가하도록 하겠고요. 그다음에 매수 포인트도 75점 미. 그다음 미국과 유럽 시장이 확인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어제와 동일하게 해운업은 괜찮은 것 같아요. 오늘 해운업, HMF, 패노션 다 강세를 보여줬죠. 그래서 해운업들은 오늘도 80점 우 평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정수의 신한수였습니다. 네, 이정수 위원님이 오늘 시장 또 점검을 해주셨는데요. 무엇보다 어제 미국 시장 쉬어갔기 때문에 오늘 미국 시장 그리고 밤에 유럽 시장까지 점검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이정수 위원님의 도움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샵 0082번으로 신의 한 수 이렇게 4글자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실시간 소통 방송 함께 하실 수 있게 저희가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정수 전문위원과 함께했습니다. 마감 임박 60분의 승부 저희가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인데요. 그래도 대체적으로 오늘 시장은 좀 잘 버텼다라는 것이 일반적인 평가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좀 짧고 강한 조정이 더 나타날 수도 있다고 하니까요. 2,600, 2,500포인트까지 좀 열어두시고요.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고 계속해서 시장 불안한데 서울경제TV와 함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여기서 마칠게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